뉴스센 사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짧게 짤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도 너무도 깨끗한 이재명 당대표의 당당한 모습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뉴스센 사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을 하는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산 L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도시공사가 민간에 원가에 팔았습니다. 그럼 민간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장동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의 예정 이익 6,200억 정도 중에서 4,700억을 저희가 환수한 거죠. 사업자에게 1,800억 정도가 귀속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됐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여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또는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니냐? 업자들이 이익을 도모한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럼 LCT는 무슨 죄가 됩니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까. 또 LH가 임대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그건 대통령의 장모께서 100% 민간개발 허가 받아서 개발 이익 100% 다 갖지 않았습니까? 양평은 한 푼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받아야 됐던 개발 이익금 부과금인가? 부담금? 그것조차도 안 받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럼 검찰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정권 또는 군사 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정권, 검사 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시대에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됐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신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독재 정권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또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 독재 정권 중심의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해서요. 이게 사건의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이제 알고 있었느냐, 그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그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서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세력들이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기들이 땅을 이미 다 사놨으니까 환지해달라. 환지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산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자기들은 여기를 주로 샀으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뇌물 주면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개발구역 지정을 자기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 세 번째 중요한 요구가 이런 거였죠. 만약 공동 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 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꼭 공모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남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법조 기자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수억 대 뇌물을 주가면서 유동규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이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투기한 사람들?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을 제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고 싶었던 그들은 닥쳤던 개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지도 안 됐고 그들이 주로 매입한 땅만 지정해달라는 것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이미 지정해달라는 것도 안 돼서 공모했고 그래서 이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공개 경쟁시키라고 지시했거든요. 공모라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을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객관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